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급하게 방송 좀 잡았습니다. 네. 방송 시작하면서 음악을 끄고요. 음악 끄고 네, 내리고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무리님 오셨네요. 네, 오늘 방송 내용은 좀 긴급하게 잡힌 내용이기도 하고 민주당 내부의 상황이라 가지고 조금 심각한 내용이라 여러분들께 꼭 전달하고자 해서 방송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커뮤니티에도 내용을 관련 올렸는데 이 내용을 올리자마자 이제 댓글로 뭐 내각제 세력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방하는 듯한 댓글이 좀 올라오더라고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답답한 소리 하지 마라 뭐 이런 것도 올라왔던데, 자, 이 내용이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올린 게 아니고요. 민주당 내부의 의원들이 지금 이걸 준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조금 안타까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지금 윤석열을 각하될 것으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저번 주를 임계점으로 보고 있었고, 오늘 또 지금 헌법재판소에 아무런 판단이 없었고, 솔직히 한덕수의 한덕수의 선고 이전에 윤석열에 대한 선고가 날 거라고 판단했는 게 그걸 임계점으로 보고 있었는데, 그걸 이미 지난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이 상황을 이미 지금 당내에서는 윤석열 각하라고 이미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헌재는 이미 내란에 동조했다, 헌재한테 기대할 수 없는 매우 긴박한 상황임을 당 쪽에서도 지금 인지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헌재가 계속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고 시간을 끌고 이번 주 지나가면 4월달로 넘어가거든요. 4월달 넘어가면 다음 주 월요일날 바로 재보선입니다. 예, 보궐선거입니다. 보궐선거 끝나고 하면 한 주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면 4월 12일 얼마 남지 않고 일주일 안에 문영배와 이미선 재판관이 임기가 끝나버립니다. 일주일 정도 되면 사실상 임기 끝이라고 봐야 되고요. 재판관은. 그러면 임기 마지막에 뭘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이미 없습니다. 그러면 4월 18일로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저번 주에 방송했던 내용대로 윤석열 댓글 부대가 4월 18일까지 버티게 할 것이다. 그게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대로 가면 4월 18일 이후에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윤석열은 각하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만약에 그 전에 하더라도 윤석열이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지금 헌법재판소의 분위기는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윤석열이 위헌을 했다. 헌법 제77조 3항 계엄을 일으켜서 헌법을 위반하고 국회 기관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국회를 대신할 입법 기관을 만든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 그러나 이것이 헌법을 파괴하고 국정을 문란하게 할 목적은 아니었다 라는 식으로 각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당 내에서 그렇게 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여나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절망적인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절대 동요하시면 안 되고, 절대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라고 싶어서 절대 거기에 폭력적으로 대응하거나 무력을 써서 대응하는 방식은 절대 안 됩니다. 무력을 써서 대응하거나 폭력적으로 대응했을 경우에 이들은 그것이 바로 계엄령의 명분이 됩니다. 그 명분을 계속 만들어내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벌일 겁니다. 지금까지 깨어있는 시민분들과 군대, 경찰, 일부 양심 있는 공직자들이 막아왔어요. 근데 시민까지 그렇게 돼버리면 그때는 미얀마처럼 걷잡을 수 없게 돼버립니다. 그것을 얘네들이 원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바라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경비계엄을 지금 계속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경비계엄을 일으켜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소요타 사태를 유발하고 도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들을 터트리고 나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때까지 계속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폭력 사태를 일으키면 거기에 계엄령을 바로 터뜨릴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은 윤석열에 대한 억무 복귀 목소리를 여론화시키고, 그러면 윤석열이 돌아오자마자 바로 계엄령 때릴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본 방송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아니, 제가 댓글 남겼는데 계속 댓글 남긴 것에 대해서 계속 약간 뭐라고 해야 될지, 좀 안 좋은 부정적인 글 남기신 분도 계시던데, 또 안 그런 분도 계시거든요. 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내용은 국민이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방법이 있다. 국민 투표를 토한, 예, 헌법에 문장을 하나 더 추가해서 국민의 손으로 윤석열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 방법을 일부 개헌 아니냐, 내각지 세력의 꼼수에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를 자꾸 하시는데, 이거는 민주연구원에서 이미 시나리오 중에 한 개로, 이미 플랜 중에 한 개로 선택해 놓은 플랜이고요. 그리고 혁신 의원들이 이걸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당내에 내각제 세력이나 수박들이 못하게 막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회의장의 본회의를 못하도록 지금 당내의 수박 세력들과 국민의힘이 막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내부 목소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당내의 상황들을 제가 들었는 내용을 그대로 전달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헌재에 기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냐? 지금 언론이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자꾸 나와요. 대형 채널을 통해서 국무위원 전원 사퇴시켜라. 윤석열의 계엄에 동조했던 국무위원들 전원 사퇴시켜서 국회의장이 권한 대행을 하도록 하자. 국회의장이 권한 대행을 하도록 하는 것도 법안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것도 거부권 행사하면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모든 사안들을 탄핵을 했을 때 사안들의 마지막은 헌법재판소예요. 그 모든 것들이 헌법재판소의 손에 다 달려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장의 손에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예,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말씀드리는 이 방안을 순수하게 이 방안만 하자는 게 아니에요. 양쪽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쪽으로.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정말. 지금 우리가 계속 집회만 해가지고 이 상황을 잘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당내의 내부 상황을 듣고 나서 확실히 이거를 빨리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목소리를 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네. 자, 우선은 댓글 부대들이 저번 주부터 4월 18일이라는 단어를 언급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저는 답이 나왔다. 네, 답이 나왔다고 봐요. 4월 18일까지 버틸 것이다. 예. 자, 그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료를 통해서. 네. 헌법재판관 또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또 올라오긴 합니다.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 헌법재판관 탄핵도 헌법재판관이 선고를 합니다. 모든 마지막 열쇠가 헌법재판관이에요. 헌법재판관을 믿을 수가 없는데 그들의 손에 모든 것들을 맡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예, 그게 지금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상황이고, 그걸 당내에서도 인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선 설명을 드릴게요. 한때 윤석열도 있었던 이 댓글 부대 방, 예, 이 방을 제가 무시할 수 없는 게 뭐냐? 지금까지 국정 운영하면서 계엄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국정 운영의 사안, 윤석열의 계엄까지 이 모든 것들을 미리 예측했고 미리 예언하다시피 올라왔었어요. 단톡방에. 그런데 이것을 민주당이 보고했지만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빨리 반응하지 못했고 빨리 대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때까지 온 것 같아요. 그렇다고 민주당을 뭐라 할 수는 없어요. 왜냐? 워낙 어이없는 글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도 안 믿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완전히 변환까지 왔어요, 지금. 자, 이 단톡방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 바로 지금 위에 사진으로 보시는 현직 의원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오세훈, 이봉규 그거 유튜버죠. 같은 방에 들어가 있어요. 김기현 전 당대표, 네, 홍석준, 네, 박진 외교부 장관, 하태경, 박성중 의원, 네, 이 사람들 말고도 대통령실 관계자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국민의힘 지역위원장, 민주당은 시도당 위원장이라고 하죠. 각 원외 위원장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당협위원장들이. 그 방 안에 다 들어가 있고, 그 방 안에서 세이브 코리아라든지 집회 같은 거, 그런 거 명단 같은 것도 올리고요. 네? 그런 것들 아주 조직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방에 퍼뜨리는 내용들이 전부 정말 혐오적이고 공격성이 높고, 누군가를 비방하고, 그리고 온갖 가짜뉴스, 네. 무조건 북한, 중국 연결시키는 그런 내용들을 퍼나르기 시작을 했어요. 이 방 안에서 정말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지금까지 그 2년 동안 그런 짓을 해왔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었다. 제가 지금까지 2년 동안 이 방 안에 들어가서 상황을 지켜봤는데, 윤석열은 계엄령을 일으키려고 준비한 대통령이었습니다. 윤석열은 그야말로. 자, 지금까지 제가 댓글부대 방토방에서 이상하게 겪었던 거 다 언급해놨습니다. 이태원 참사, 오물풍선, 포천 민가 오폭 사건, 이거 얼마 전에 있었죠. 전투기가 오폭 사건, 계엄 시나리오 1, 2, 산불, 예, 이 모든 것들, 이거 말고도 더 많아요. 제주항공도 있고요. 제주항공. 예, 그리고 잼버리 사태. 자, 읽어볼게요. 이태원 참사 때 이 댓글부대 단톡방에서 뭐라고 퍼뜨렸냐면, 북한의 지령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노총과 민주당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사람들을 밀어서 넘어뜨려서 이태원 참사를 일으켰다라고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오물풍선도 탈북단체와 정광훈이, 그리고 대통령실이 비용을 지원을 해서 풍산에 삐라를 넣어서 실어 날렸던, 예, 그렇게 해서 북한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도발해왔죠. 실제 계엄령에서도 그 오물풍선을 날린 곳을 원점 타격하라 라는 김용명 국방장관의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물풍선, 북한이 우리한테 보냈던 풍선 안에 뭐가 있었냐? 바로 탈북단체와 정광훈이 만든 삐라의 그 유인물을 그대로 다시 실려 보내는 풍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삐라를 날리지 않았으면 애초부터 오물풍선을 날릴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쪽에서 계속 도발을 했던 거예요. 북한한테 신경을 계속 건드렸던 거죠. 원래 대한민국 국방의 작전계획, 작계라고 있습니다. 작전계획. 작전 제가 제 군대 있을 때 5027이었거든요. 작전계획의 주요 작전의 메인은 뭐냐? 방어전이에요. 방어전. 우리가 도발하거나 우리가 공격할 수 없어요. 그건 주한미군이나 미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윤석열 정권이 미군의 명령을 어겨가며 북한을 도발했던 겁니다. 네. 자, 그리고 포천의 민가 오폭 사건. 이 전투기 조종사가 그 좌표를, 위에서 내려준 좌표를 제대로 적지 않았다면 군인 아파트에 떨어질 뻔했어요. 군인 아파트에. 근데 다행히 군인 아파트 근처에 그 넓은 지역에 떨어졌죠. 교회 옆에. 네,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어 정말 다행이었어요. 잘못 떨어졌으면 어떨 뻔했냐? 북한의 지령이다라고 또 엮을 뻔했어요. 왜냐면 댓글부대 단톡방에서 지금 국정원 직원이다라고 하는 자가 계속 유튜브로 계속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데, 중국과 북한의 지령으로, 네, 폭탄을 날렸다라는 가짜 뉴스를 계속 퍼나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계속 중국과 북한이 나와요. 계엄 시나리오 1에도 나옵니다. 북파 공작원을 북한군으로 위장하고 민주당 인사 및 민주진영의 인사를 사살하고, 그리고 그것을 북한이 한 것처럼 위장했던 의도가 노상원의 수첩, 그리고 윤석열이 계엄령을 일으키면서 했던 시나리오가 등장했죠. 네. 자, 그리고 계엄 시나리오 2에도 보면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중국과 북한의 지령으로 민주당과, 예, 거기서 억지로 했다라고 지금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불까지도, 지금 산불도 어떻게 퍼뜨리고 있냐면, 교회 단톡방이나 윤석열 댓글부대에서 중국과 북한의 지령으로 민주당이 일부러 불을 내고 있다고 퍼뜨리고 있어요. 자, 이 모든 내용에 북한과 중국이 나와요. 그러면
왜 중국과 북한을 항상 엮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과 중국을 통한 전쟁을 회책하기 위한 겁니다. 전쟁. 우리는 관심도 없어요. 북한하고 중국하고. 예. 우리는 하물며 북한도 싫어요. 근데 저놈들이 계속 빨갱이라 그래. 우리한테. 북한으로 가라 그래. 이게 왜 이런 식의 내용으로 할까? 결국은 북한과 중국을 이용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계엄을 일으키려는 목적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이 지금 앞에 나왔던 모든 사안들을 계엄을 일으키기 위한 여론 선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론 선동. 하물며 풍선까지 삐라까지 보내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게 언제부터? 윤석열이 대통령 되고 직후부터 지금까지, 계엄령을 일으키기 지금까지. 그러면 뭐냐? 댓글 부대 내에 이태원 참사나 사건 사고마다 마지막에 계엄의 필요성을 항상 댓글 부대에서 언급했어요. 네, 계엄의 필요성. 교회 정광훈 목사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태원 참사 터지고 나서 북한이 했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이 종북 좌파 세력들을 다 척결해야 된다. 군대를 일으켜서. 그거를 윤석열이 대통령 되기 직후인 이태원 참사 때부터 그 얘기를 했다고요. 그걸 제가 단톡방에서 봤거든요. 뿌리는 거를. 자, 그러면 뭐냐?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시기의 문제일 수 있으나 결국 윤석열은 계엄령을 일으키려고 대통령 된 거였어요. 내란은 이미 12월 3일 이전부터 계엄을 일으키기 위한 내란 행위를 해왔다는 겁니다. 이거를 당 쪽에서나 민주진영에서 주장해야 됩니다. 이거. 근데 댓글 부대라는 걸 자체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낮아지는 거야. 그러면 윤석열이 각하될 수밖에 없지. 왜냐? 윤석열은 헌법재판소에서 제77조 3항만 본다 했기 때문에 국회가 아닌, 국회 입법기관이 아닌 다른 입법기관을 만들어서 그걸로 하려고 했다. 그럼 최상목한테 준 쪽지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각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보시면 이 모든 내용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윤석열 댓글 부대 하나의 예입니다. 어떻게 암살을 저지르려고 했던 이재명 대표의 암살을 저지르려고 했던 김진성의 신상을 이렇게 올릴 수가 있습니까? 암살 미수에 저지른 뒤 1시간 조금 지나서 이게 올라왔어요. 1시간은 아니죠. 오후 5시쯤에 올라왔어요. 어떻게 이런 걸 올릴 수가 있죠? 그냥 댓글 부대가 아니에요. 네. 그냥 일반적인 댓글 부대가 아니에요. 조직적으로 지령해서 전파하고 그걸 퍼나르고 있는 작자들입니다. 자, 전 국정원 공작원이 수구 유튜브까지 하고 있어요. 북한 공작원 출신, 전 국정원 협력자, 이런 사람들이 총선에 이번 선거 위험하다, 북한에 개입이 있다. 왜 이런 것들을 전 국정원 협력자 이런 사람들이 유튜브까지 찍으면서 퍼나르겠습니까? 답 나온 거 아닙니까? 벌써 이때부터 계엄령을 터뜨리려고 계속 여론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 지금 얘기하시는 경비계엄 날 얘기하셨잖아요. 누가 얘기했지? 네, 지금 김선아님 경찰 데리고 경비계엄 저지르려고 한다는 소문이 있다. 경비계엄 일으키면 경찰이 들고 일어날 건데 무슨 걱정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댓글 부대 내용을 제가 과거 댓글 부대 내용을 보다가 섬뜩한 게 올라왔어. 자, 문재인 정부가 저질러놓은 정책 중 반드시 되돌려놔야 될 정책. 얘네들이 꼭 이 정책을 다시 되돌려 놓고 싶은 거야. 그렇게 해서 계엄령을 일으키고 싶었던 거지. 그 세 가지가 뭐냐? 바로 경찰로 넘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입니다. 자, 대공수사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 경찰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경비계엄 터뜨리고 경찰이 이 대공수사권을 가지고 이 군대를 일으켜서 윤석열이 군대를 일으켜서 계엄령 터뜨렸을 때 군대를 동원해서 민주진영의 인사를 포박해서 잡아가고 납치해가지고 고문하고 그런 것들이 경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경찰이 이 대공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공수처 폐지, 공수처가 폐지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공수처를 엄청나게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계엄령의 글을 예전에 올렸던 인물인 데이비드 목사라는 자가 최근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4월 18일이라는 선동적인 선동글을 조직적으로 전파했고, 이걸 저번 주에 올렸던 내용인데, 얘네들이 특정 날짜, 네, 윤석열의 탄핵 선고에 대한 특정 날짜를 올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이게 처음 올라온 거예요. 자, 이 문장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뭐가 뭐 대수롭냐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문장이나 글은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올리는 글이에요. 지시 어떤 뉘앙스의 글을 써라 라는 지시가 내려오면 글을 쓸 줄 아는 애가 수많은 글을 쓸 줄 아는 댓글 요원들이 쓰다가 만들어 놓은 문장 중에 한 개인데 여기에 힌트가 있단 말이죠. 물론 이 문장 안에는 자신들의 의도도 숨겨져 있습니다. 예. 그 의도를 우리가 캐내야 되는데 그 캐내는 내용이 뭐냐? 18일 이후로 북한의 지령 헌재는 18일 이후로 탄핵 선고를 미루라고 썼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얘네들이 항상 북한, 중국 탓이라고 우리한테 덮어 씌우잖아요. 그럼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무조건 4월 18일 이후로 미룰 것이다 라는 겁니다. 4월 18일 이후로. 그게 다예요. 이거 저번 주에 방송한 내용이라 빨리 넘어갈게요. 예, 그게 답니다. 4월 18일 이후로 미루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 보십시오. 미루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4월 18일 이후로 미뤄지는 게 북한의 지령이다라고 하면서 그쪽 세력들한테 그 윤석열 측의 의도를 숨기는 거죠. 철저히 은폐하면서 헌재한테 모든 것들을 공격하게끔 타겟을 맞춰주는 거예요. 맞춰주면서 빨리 선고해라 하지만 뒤에서는 온갖 회유와 협박을 통해서 헌법재판소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용해서 최대한 각하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을 쓰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암튼 4월 18일 전에는 해라 이래 되는 거야. 우리 입장에서는 4월 전에 3월 말에 해라, 당장 오늘 해라, 오늘 언제 하겠다라고 예고라도 해라 라는 목소리가 큰데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요런몰이를 해버리면 4월 넘어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 기준이 4월 뒤로 넘어가는 걸로 바뀌는 거지. 그렇게 고착화 시켜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들의 목적이야말로 4월 18일 이후로 선고하는 것이 전략이고, 그리고 4월 18일 이후에도 공백으로 인한 국정 공백을 민주당에게 전가하기 위한, 네, 모든 것들은 민주당 때문이다.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민주당 때문이고 그 안에 중국 출신인 헌법재판소장들이 맡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 쟤네들 지지자들을 계속 결집시키고 그렇게 해서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온갖 교회나 단톡방에 뿌리고 있고요. 지금 또. 자, 이 우려했던 예상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네. 자, 보시면 문영배 가장 두려운 상황, 윤석열 대통령 선고일을 미룰 가능성이 있다는데, 그러면 문영배, 이미선 두 사람의 재판관이 현직에 계시는 동안 선고를 안 하겠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선고 안 하겠다고 했죠? 네. 6명으로 줄어들면 선고를 못 해요. 9명에서는 심리를 6명이 할 수 있지만 선고를 하려면 3분의 1을 초과하는 7명 이상이 되어야 된다. 자, 7명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네. 근데 그래 되면 6명이죠? 예, 지금 6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왜 6명이 되는 걸 원하냐? 마흔역을 임명 안 했잖아. 왜 민주당에서 마흔역 재판관 임명 왜 안 하냐라고 압박하는 이유가 뭐냐? 7명이 돼야 되거든. 2명이 빠져나가더라도 마흔역이 있으니까 가능하거든. 7명이 되잖아요. 근데 마흔역 안 버티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6명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6명 만들려고. 판단 못하게 하려고. 자, 그런 상황에서 만약 임명 안 하고 18일까지 끌었다고 쳐요. 18일까지 끄면 끝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또 끝났지만. 그러면 본인이 추천하거나 본인이 선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덕수가 헌법재판소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겨가지고
명단을 자기가 2개를 정해요. 질질 끌다가, 왜냐면 어차피 대통령 이번에 2명 임기가 마치는 사람 둘 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한덕수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한덕수는 권한대행이라서 임명할 권한이 없다라고 민주당에서 주장을 해요. 물론 그게 맞아요, 헌법상. 그런데 통상적으로 권한대행도 대통령과 거의 맞지 않느냐, 이런 여론몰이를 계속 가져가고 있어요, 저쪽에서. 그러니까 그냥 우겨가지고 한덕수가 2명 내가 추천할게 던져가지고 명단을 국회에 보내버리잖아요. 그러면 국회는 부담이 되겠죠. 예. 그럼 국회가 그걸 가지고 있으면 언론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 안 있을걸요. 국회 왜 빨리 임명 안 하냐, 계속 우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넘겨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윤석열은 각하되거나 기각된 겁니다. 예. 이게 어마어마한 함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당내에서도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최근에 그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을 통해서 그 장윤선 의원입니까? 아, 노영희 의원인가? 노영희 변호사인가? 뭐 요런 내용이 하나 나왔습니다. 네, 받은 내용. 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완전 무죄 판결이 선고되면서 검찰의 나머지 기소들도 줄줄이 무너질 것이라는 전망.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공들였던 것마저 허위 없음으로 뒤집힌 것을 두고 나머지 재판 결과 또한 뻔하다는 해석 솔솔. 자, 이렇게 나오니까 당연히 헌재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판결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헌재는 이미 정치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오늘까지 언제 선고하겠다라고 발표하지 않은 것부터가 헌재는 이미 정치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극단으로 갈린 헌재 내부, 오늘 SBS 임찬종 기자의 보도 관련해서 TF팀 내에서 정보 유출 건으로 소란이 있었다고. 김형복, 정영식, 조한창. 자, 김형복과 정영식은 윤석열이 임명했고, 조한창도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 계열에 가깝다고 합니다. 이 3명이 어제 이재명 재판은 사법부의 커다란 오명이었으며 우리 보고 알아서 따라오라는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불만이 폭발했고, 그럼 이거 자체가 뭐냐, 이 3명은 이미 정치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영배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문영배 재판관한테 절대로 대통령 탄핵 인용 못한다고 못을 박았답니다. 자, 그래서 그러자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2명이죠. 임기를 얼마 남지 않은 이 재판관은 그렇다면 우리도 퇴임까지도 심판 안 내리겠다라고 버텼답니다. 자, 그러면 18일까지 심판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합의가 되지 않는 이상 끝까지 가겠다는 거거든요. 18일 안 하겠다라고 18일 버티면 누가 유리합니까? 윤석열 측이 유리합니다. 왜 유리한지 상황을 설명해 드릴까요? 말씀드릴게요. 자, 이걸 우선 정리를 하자면 헌재 3명의 판사는 이미 내란 선동에 가담한 상황이고 4월 18일까지 버티게 되면 더 위험한 상황이 생길지도 모른다. 자, 헌재를 우리가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자, 이걸 어떤 분이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었더라고요. 헌재를 없애야 하는 이유, 극단으로 갈린 헌재 내부.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 네. 자, 요 내용 그대로 했죠. 우리도 퇴임까지도 심판 안 내리겠다. 18일까지 심판 안 내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4월 18일 이후 선고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네. 누가 얻을 수 있습니까? 윤석열 측이 얻을 수 있습니다. 자, 2명의 헌법재판관 문영배, 이미선의 임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한덕수는 헌법재판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추천할 것이죠. 네, 물론 이 논란은 아직까지도 끊임없습니다. 권한대행에 대한 임명권이 있느냐 마느냐, 대통령이 하는 거 아니냐, 네, 그것에 대해서도 민주당 측에서도 어떠한 전략이나 공격적인 방안을 준비해야 될 거예요. 네, 우선은 관행이 그렇게 오다 보니 한덕수가 누군가를 추천해서 던져놓으면, 국회에 던져놓아버리면 그러면 그것을 거부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거는 국회의장의 재량권에 따라 달려있는데 우선은 국회 추천권을 넘겨서 여론을 압박할 겁니다. 그러면 결국 윤석열 측 판사 2명과
마흔역은 계속 시간을 질질 끌었잖아요. 마흔역은 어떻게든 7명만 안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흔역을 임명 안 했던 거예요. 6명을 만들어 놓으려고. 7명 되면 판결하면 되거든. 근데 마흔역이 없으니까 판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흔역은 그냥 2+1으로 끼워주는 거지. 2명은 윤석열 측 손들어주는 판사 넣고 2+1으로 그냥 마흔역 넣어주는 거야. 그렇게 하고 나서 결국 5대4로 윤석열을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을 얘네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각하로 볼 것 같아. 각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위헌은 소지는 맞다. 그러나 이것이 심각하게 헌법을 파괴할 생각은 없었다. 그래서 각하 내린다.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5대4. 자, 그래서 플랜 B와 C를 가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선 우리 지금 민주진영에서 유튜버들이나 네티즌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이거죠. 우선은 윤석열 내각 총탄핵시키는 겁니다. 네. 윤석열 내각 총탄핵을 시키는데 그 전에 민주당에서는 빨리 마흔역 임명 안 하면 한덕수 재탄핵시키겠다라고 엄포를 놔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오늘 공식적인 발언을 통해서 마지막 카드다. 네, 너희는 마지막 경고다라고 한덕수한테 던졌죠. 예. 던졌는데 한덕수한테 던지고 나서 마흔역 임명 안 할 거예요. 경고가 뭐고 필요 없어요, 지금. 바로 그냥 한덕수 탄핵시키자마자 윤석열 내각 총탄핵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마흔역 빨리 임명하도록 압박해야 돼요. 왜냐? 마흔역 임명 이걸 헌재가 부담을 가질 거예요. 헌재가. 예. 헌재가 부담이 될 거예요. 왜냐? 이 모든 판단은 누가 내리냐? 헌재가 지거든요. 두 가지 양날의 동전 같아요, 이게. 헌재한테 부담감을 주기 위해서 내각을 총탄핵시키는 그 방안도 있고, 한쪽에서는 불안한 게 뭐냐? 결국은 또 모든 손은 헌재한테 맡기는 거 아니냐? 이 두 가지가 작용되는 거예요. 두 가지. 불안감이. 하나는 우리한테 긍정적이지만 하나는 우리한테 불리하죠. 왜냐? 결국 또 헌재한테 맡기는 거거든. 근데 여기에 검찰총장과 경찰청장도 탄핵시켜야 돼요. 이 모든 사안들에. 왜냐? 내란에 가담했잖아요, 이 사람들. 그리고 그것도 알아봐야 돼요. 권한대행을 국회의장이 할 수 있는 법안 추진을 빨리 해야 된다, 이거. 모든 총내각을 했을 때, 타퇴를 했었을 때, 탄핵을 했었을 때 국회의장이 권한대행을 할 수 있는 법안이 있는가, 그리고 이것을 다수석 150석 이상이 표결에 붙였을 때 가능한지를 빨리 살펴봐야 돼요. 이거 해야 되고, 그럼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뭘 해야 되냐? 국민들이 총궐기해야 돼요. 지금 국민들이 미친듯이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국민들이 단순히 들고 일어나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무조건 비폭력, 저항정신을 가지고 들고 일어나야 돼요. 절대 경찰과 수사기관의 폭력에 우리가 거기서 움직였다가는 큰일 납니다. 얘네들은 우리 집회를 어쨌든 폭력 집회로 만들기 위해서 온갖 짓을 벌일 거예요. 예. 자, 이걸 추진했을 때 헌재는 부담을 느낄 것이고, 그러나 이것 또한 헌재가 모든 것들을 판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해요. 이것도 안전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플랜 C를 가동한 겁니다. 플랜 C가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민주당 내 혁신 의원들이 이걸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판단되기로는 민주당 내에, 저는 내각제 세력, 그냥 쉽게 말하면 수박이라 말할게요. 수박. 수박들, 중진들, 이런 사람들하고 국민의힘의 내각제 세력들이 이걸 막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댓글로 어떻게 공격하냐면, 이거 내각제 추진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절대. 내각제 세력들이 이걸 막고 있습니다. 왜 막고 있냐? 읽어볼게요. 헌법 개정을 통한 국민 투표 추진하는 거예요. 근데 이 헌법 개정이 단순히 뭐 얘네들이 말하는 대통령제 중임제에다가 무슨 정신을 넣고 헌법에 뭘 잡아놓고 선거법을 어떻게 만들고, 이거 다 빼자고요. 지금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지금 문장 하나만 넣으면 돼. 문장 하나만. 헌법에 딱 문장 한 개.
지금 대통령 임기 2025년 4월 4일까지도 한다. 이 문장 하나만 부칙으로 추가시키는 겁니다. 그냥. 네. 대통령의 임기를 4월 초까지 한다. 4월 2일까지 한다든지 4월 4일까지도 한다. 그게 지나든지 말든지 소급 적용시켜버리는 거야. 이걸 추진하려고 하면 국민투표도 해야 되고 뭐 다 해야 되잖아요. 그 기간이 있다 보니까 최대한 빨리 하기 위해서 시간이 지나버릴 수 있으니까 소급 적용시켜서 4월 4일까지로 한다. 소급 적용. 그러니까 이 부칙의 내용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당내에 이것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하는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조차 못하게 막고 있대. 이것조차. 부칙 내용의 수정 및 보완의 논의는 필요하고 여기에 뭐 내란 수계를 넣는다든지 네. 암튼 지금의 윤석열을 헌법을 통해서 끌어내리기 위한 방안을 만드는데 거기에 이 대통령의 임기를 며칠까지 하고 그것은 국민투표로 결정한다.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거예요. 국회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손으로 끌어낼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요. 자, 그래서 개헌안을 발의하는 데는 150석 이상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 지혜정님 말씀처럼 헌재는 해체가 답이다. 헌재는 이미 해체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왜냐? 헌재는 벌써 자신들이 내란에 동조했어요. 이것조차. 이재명 대표의 판단을 가지고 지가 왈가왈부한다 하면서 윤석열 못 내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헌재는 끝났습니다. 예. 저는 이미 헌재는 끝났어요. 자, 개헌안 150석 이상이면 개헌안 발의가 가능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200석이 돼야 돼. 그래야지 의결이 된다는 거죠. 근데 200석 과연 될까? 의심하는 사람들 많아. 200석 과연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200석 가능해요. 왜냐? 국민의힘 내부에서 얼마 전에 국민의힘 측에서 그 지지자들이 탄원서를 만들었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윤석열 탄핵 각하의 각하를 원하는 탄원서를 의원들한테 전부 다 전달해서 내라고 했어요. 근데 무려 26명이 안 냈어요. 거기에 가장 큰 권성동과 권영세가 안 냈습니다. 원내대표가 둘 다 사인을 안 했어요. 국민의힘 내부에 윤석열을 탄핵시켜야 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아요, 지금. 왜냐? 얘네들도 윤석열 끌고 가다가는 큰일 날 것 같거든. 국민의힘의 존립 생존의 문제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윤석열 끌어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의 목소리가 크다는 말이죠. 200석은 저는 넘을 거라고 봐요. 이렇게 봤을 때는. 자, 그럼 200석 이상이 돼버린다고 쳐요. 의결이 돼요. 그러면 국민의 투표로 과반 이상, 그리고 과반 이상이 투표해야 되고 과반 이상이 찬성해야 됩니다. 전 국민이 50% 이상만 투표하면 이것이 발의가 됩니다. 예,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를 내리든지 기각을 내리든지 아무런 쓰잘데기가 없어요. 국민의 손으로 윤석열을 끌어내릴 수 있고 윤석열의 대통령 권한이 상실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왜냐? 200석이 동참했기 때문에. 자, 이 필렌 C도 어느 정도 한계는 있습니다. 네. 뭐냐? 제한은 가능하다. 근데 현실적인 난관이 조금 존재하긴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석 확보, 여야 협력이 필요하고 야당의 압도적 의견의 합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윤석열을 각하의 탄원서를 쓰지 않은 의원이 26명이 넘었다고 하니까 그것을 봤을 때는 우선 국민의힘에서도 다수 윤석열 탄핵의 각하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예, 이것에 대한 합치를 민주당이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국민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과반 투표율과 찬성률을 달성하려면 전국적인 국민 여론의 형성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시간 문제인데요. 만약에 이게 4월 4일까지라고 치죠. 4월 4일이면 조금 지금 긴박해요. 지금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4월 4일은. 네. 개헌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수박의 논리인데 임기 단축이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임기 단축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헌법에 추가시키는 거에 임기를 몇 월 며칠까지 한다.
임기를 몇 월 며칠까지 한다. 대통령이 4월 4일 대통령을 권한을 박탈한다. 그 문건을 추가시키는 내용은 얼마든지 논의 가능합니다. 네. 그럼 4월 4일까지 지금 현 임기 대통령의 권한을 박탈한다라고 넣어버리도 돼요. 예. 그 수정의 문구를 넣어버리면 그러면 박탈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 표를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얘기가 필요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예. 이거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인데 암튼 그 문구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임기 단축되느냐 권한이 박탈되느냐 문제가 달려 있는데 중요한 것은 윤석열이 어떻게든 대통령직을 내리게 해서 민간인으로 만든 다음에 얘를 내란죄나 계엄 수사로 민간인으로 만들어서 군법으로 수사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최소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에요. 그러면 무슨 대통령 뭐 권한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예. 필요 없죠. 자, 그리고 이재미 대통령 되면 임기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꾸 이게 이제 내각제들이 원하는 자신들이 선동하는 방식인데 임기 줄이는 거 아닙니까? 임기 줄이는 내용 자체가 없어요. 예. 지금 임기 줄이는 내용 자체가 없잖아요. 문구만 추가시키는 건데. 임기 줄이는 것은 주호영이나 민주당 내부의 수박들이 대통령 임기까지 여기 넣자라고 주장하는 것들이고 우린 그게 아닙니다. 지금 헌법상에 넣자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 손으로 윤석열을 끌어내리자는 거예요. 왜냐? 전부 탄핵시켜야 된다고 하지만 탄핵의 모든 권한은 누가 지고 있어요? 헌재가 지고 있어요. 헌재 지금 안 돼요. 이 상황에서는 헌재한테 맡기면 안 돼요. 전부 다 기각될 거예요. 전부 다. 탄핵 안 됩니다. 제가 왜 이걸 얘기하느냐. 윤석열 댓글부대 윤석열이 대통령 되자마자 그때는 탄핵 얘기도 전혀 나올 상황도 아닌데 그거 유튜버들이나 그쪽에서 글을 올렸어요. 댓글부대 단톡방에. 뭐라 올렸냐면 윤석열 정권에서 윤석열 정부가 헌법재판관을 손을 써놨기 때문에 박근혜 탄핵 때처럼 그때처럼 대통령이 쉽게 탄핵 안 된다라는 얘기를 댓글부대 단톡방에 윤석열이 대통령 되자마자 한 4월쯤에 계속 올라왔어요. 그 글이. 그건 뭐냐? 헌법재판소에 윤석열이 탄핵 안 되기 위한 방안을 써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미. 오래전부터 손을 써놨는데, 네? 지금 상황 보십시오. 헌재는 무조건 탄핵해야 된다. 이게 먹힙니까? 안 먹힙니다, 이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안 먹혀요, 절대. 자, 그런데 제가 중요한 거 뭐냐? 이것만 하자는 게 아니에요. 플랜 B와 플랜 C를 동시에 해야 되는 거예요. 양날개로 공격해야 된다, 양날개로 공격해야 된다는 겁니다. 탄핵은 탄핵대로 하고 헌법에 부칙을 추가해서 국민이 투표할 수 있는 투표권을 만들어서 헌재를 압박해야 돼요. 지금 우리의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사회적 동력과 국민의 관심사가 필요합니다. 예, 그러나 마흔역 임명 없이 4월 18일까지 미뤄진다면 지금 이 방법밖에는 없어요. 방법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들이 헌재한테 달려있는데 방법이 있습니까? 온갖 방법을 다 싸네. 근데 그 방법을 누구한테 주는 거야? 내란 동조들한테 주는 거야. 동조자들한테. 그럼 누구 손에 맡겨야 돼요? 국민의 손에 맡겨야 돼요. 국민의 손에. 자, 어쨌든 헌재를 압박할 것입니다. 이 모든 플랜을 동시에 추진하게 되면 마흔역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한덕수 탄핵과 동시에 국무위원을 전원 탄핵 추진을 위해 고려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국민투표를 통한 윤석열 심판 방안과 동시에 추진해야 된다. 동시에 양날개로 공격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국무위원 전원 탄핵과 국민투표를 통한 윤석열 심판 모두가 헌재에게 동시에 압박과 부담으로 가중될 겁니다. 윤석열은 아까 전에 제가 초반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또 내란을 진행 중이고 제2의 계엄을 하기 위한 준비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친윤 경찰의 포진,
경비계엄의 준비, 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 뉴스 기사가 있는데 뉴스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제가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영상 한번 볼게요. 요거 뭐 보신 분은 보셨겠지만 또 못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네.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무관과 총경 승진 내정자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자, 경무관과 총경 승진 내정자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용산 대통령실 출신이거나 대통령과 가깝다는 의혹을 받아온 이른바 친윤 경찰들이 줄줄이 포함됐는데요.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의 입김이 들어간 거라는 비판이 경찰 안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경찰 고위직 인사를 앞둔 지난주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 간부의 이름이 국회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있는 박땡땡 행정관 승진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승진 연차는 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근무 중인 박종현 경정입니다. 경찰 내 이른바 윤석열 라인으로 지목됐고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데 야당의 우려대로 박경정은 총경으로 승진했습니다. 경찰청이 발표한 경무관과 총경 승진 대상엔 공교롭게도 대통령실에서 근무했거나 대통령 부부를 엄호해온 경찰들이 줄줄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세관 마약 밀반입 수사 외압 논란에 휩싸인 김찬수 대통령실 행정관은 경무관이 됐고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회의 동행명령장 집행을 막아섰던 호욱진 서울 용산경찰서장도 포함됐습니다. 무슨 법에 의해서 막는 대통령 경우에 관한 법들에 따라서. 앞서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역시 대통령직 인수위와 대통령실을 거쳤고 비상계엄 당시 수차례 장관 경찰청장과 통화한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도 치안정감으로 초고속 승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생일 파티에 경찰관 85명을 보낸 조정래 전 101 경비단장도 치안감이 됐습니다.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서울청을 장악하는 이유는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조기 대선, 두 번째는 내란 수사, 세 번째는 알박기 인사. 경찰 내부에서도 친윤 인사 챙겨주기란 비판이 나왔고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과 경찰 수뇌부의 승진 인사 원칙과 절차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공태현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무서운 내용이냐면 지금 뭐 조기 대선이라고 아까 전에 윤건영 의원이 얘기했지만 조기 대선 아닙니다. 저는 이거는 경비계엄의 전 단계라고 생각해요. 친윤 경찰의 포진, 이게 경비계엄의 준비 아니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은 지금 대공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으로 악의적인 행태를 취하자, 악의적인 그 대공수사권을 이용해서 없는 사람을 북한 간첩으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수사를 악용하자, 그것을 문재인 정부 때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시켰죠. 근데 그것을 경찰이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경비계엄을 일으키면 이 윤석열에 충성했던 경찰들이 대거 지금 컨트롤러가 됐잖아요. 이 사람들이 경찰을 동원해서 대공수사권으로 민주진영의 인사를 구속 및 구속시키거나 포박시키거나 할 수가 있어요. 특히 경비계엄을 일으키면 특정 수사권이나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러니까 권한 필요 없이 압수수색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내용을 보면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의 차이가 있어요. 경비계엄은 군사에 관한 행정과 사법 사무를 관장하는 것이고 우선 법원의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수색이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긴 해요. 경비계엄에는. 하지만 법원의 영장이 지금 믿을 수 있습니까? 법원도 이미 우리 편이 아닌데요. 네. 그러니까 경찰을 동원해서 충분히 민주진영의 인사들은 구속영장을 쳐가지고 구속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암튼 그것뿐만 아니라 경찰을 동원해서 집회를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들고 일날 거 아니에요. 윤석열이 각하돼서 풀려나고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반발심이 일어나면 경찰을 동원해서 바로 경비계엄 때린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국민들이 더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전과는 다르게 평화 집회를 했던 시민들도 잠시만, 이게 꺼졌구나. 조명이 꺼졌구나. 평화 집회를 했던 시민들도 그때는 무력을 쓸 수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경비계엄이 자연스럽게 비상계엄으로 가기 위한 전초적인 수단으로 가는 방향이 되는 거죠. 비상계엄을 가기 위한 전초적인 수단의 목적, 이유를 뭘로 두냐면 바로 일반 시민들이 집회를 했을 때 소요사태를 발발시켰거나 그렇게 평화 집회가 아닌 상황을 만들어서 가지고 그것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일으키기 위한 전 단계를 경비계엄의 목적으로 둘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미얀마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미얀마가 이렇게 됐어요. 미얀마가 평화 집회였지만 이게 완전히 순식간에 군대를 장악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폭력 집회를 했다. 그 목적으로 모두 사살했어요. 자, 그래서 이 윤석열 계엄 발발을 위한 내란 행위는 대통령 직후부터 항상 진행 중이었습니다. 계엄을 일으키려고 대통령 된 것이 바로 윤석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은 어쨌든 나오기만 하면 무조건 계엄령 터뜨릴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절대적으로 당내에서 지금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야 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헌법에 윤석열의 대통령직을 박탈한다. 며칠 이후로 박탈한다. 라는 그 문구를 넣든지 하여튼 우리가 원하는 문구를 넣어서 국민의 손으로 윤석열을 끌어낼 수 있는 그걸 마련해야 돼요. 헌재에게 모든 것들을 맡기면 안 된다. 하지만 헌재를 압박하기 위해서 국무위원 전원 사퇴, 윤석열 내각 전원 탄핵을 추진 또 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동시에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사실상 오늘 오후 5시 이전에 헌재에서 어떠한 윤석열 탄핵에 대한 선고일이 발표되지 않으면 사실상 헌재는 끝났어요. 지금 윤석열은 각하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판단해야 돼요. 이미 민주당 내에서는 혁신 의원들은 저번 주 한덕수가 풀려난 한덕수 전에 윤석열 선고일이라도 나올 줄 예상했어요. 만약에 그걸 넘어버리면 이미 윤석열은 각하 절차를 받고 있겠구나 라는 걸 이미 판단했습니다. 지금 자,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 같아가지고 좀 재밌는 내용인데, 우리가 지금 아직 믿을 수 없는 게 지금 지혜정님 지기현 판사 나쁜 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지기현이가 얼마나 나쁜 놈이냐면, 물론 중요한 것은 윤석열이가 지기현을 찢고 뽑고 했겠지. 판사 사찰했던 놈인데, 판사 사찰에서 자신들의 법을 마음대로 쥐락펴락했던 놈이 윤석열 검찰총장 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을 징계 내리라고 했을 때 그 목적이 뭐였습니까? 판사 사찰이었거든. 그 혐의가. 지금 지기현을 쥐락펴락해가 지기현이 완전히 넘어갔잖아. 근데 지기현이가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윤석열 내란죄를 전부 지기현이가 손에 쥐고 있어요. 지기현이가. 이거를 왜 형법으로 추진해야 됩니까? 군법으로 해야 돼요. 군법으로. 네? 군법으로 해야 돼요. 이거 민간인으로 박탈시킨 다음에 군법으로 처리해야 돼요. 군사법원으로 가야 돼요. 윤석열이는. 아, 진짜. 지기현 탄사 탄핵해야 됩니다. 탄핵. 좀 화가 나는데, 자, 권성동 역시 이재명의 대표 절친이었던, 뭐 이거는 인터넷에 많이 올라왔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뭐 와가지고 지금 댓글 부대에서 이재명 대표가 뭐 그 산불 현장에 와가 욕을 했다라고 막 가짜 뉴스를 퍼뜨리더군요. 미친 것들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고지고대로 믿어. 대구 경북 이 찌끄리 개돼지들은 이걸 믿어. 워낙 오래전부터 동네 이장, 목사, 목사부터 해가지고 지의원, 구의원 단톡방에, 노인네들 단톡방에 초대해가지고 가짜뉴스를 맨날 뿌리니까 딱 봤을 때 이 노인네들은 그냥 그대로 스펀지처럼 흡수해버려. 그냥 이재명 무조건 나쁜 놈이야. 그냥 거기서 나오는 거. 이재명 대표가 욕도 안 했는데 욕을 했대. 산불 현장에 와가지고. 그걸 고지고대로 믿고 있어.
근데 그거를 권성동한테 얘기를 한 거야. 어떤 사람이. 이재명이 와가지고는 막 여기서 욕하고 막 그러니까 왜 도와주러 왔는데 욕하면 안 되지. 그 이재명 대표가 도와주러 왔는데 권성동 입장에서도 윤석열하고 가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 권성동도. 근데 너무 멀리 갔어. 윤석열 주변에 윤석열을 둘러싸고 있는 자들이 전부 댓글 부대, 네? 내란에 내란에 가담했던 놈들이다 보니까 권성동은 지도 살려고 자꾸 발을 빼고 있다고요. 원내대표인데도 아무것도 못해. 혼자 발 빼고 있는 상황이야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도우려고 이재명 명언집까지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아무튼 뭐 권성동 숨겨진 우리 이재명 팬클럽을 진짜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네. 아무튼 그리고 나경원 또 뭐 이런 얘기를 했다죠. 저기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재명 대통령 되면 친일 후에는 뼈도 못 추려. 자, 우리 일본이 7월에 이야기한 다음 한 달 동안 청와대나 정부에 나온 거는 죽창가 우리 일본 대통령 친일 후에는 뼈도 못 추려. 그러려고 이재명 대통령 뽑는 거야. 그러려고 니들이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공격하는 거잖아. 이렇게 그 대놓고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나경원 의원 고맙네요. 네. 얘네들이 진짜 빨갱이, 예, 일본 빨갱이임을 스스로 드러냄을 네, 인정했습니다. 하긴 뭐 윤석열의 아버지, 네, 뉴라이트 1호, 일본에 돈 받아가면서 일본에 좋은 글 써주는 일본 간첩 1호인 윤기중의 아들 아닙니까? 예, 윤기중의 아들이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고무호수까지 맞아가며 계엄령을 어떻게 터뜨릴 거다 이렇게 교육받았겠지. 조선놈들을 빨리 어떻게 우리가 일제치하에 다시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교육을 하면서 막 했겠지. 본색을 아예 드러낸 거지. 자, 이 정도까지 왔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우익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민족주의적 역사적 사학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 진정한 보수 애국 보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진짜 빨갱이들이 누군지 이제 제대로 판단이 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 중국하고 북한은요 저도 싫어해요. 네. 왜 중국하고 북한하고 엮을까요? 관심도 없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 계엄령 터뜨리려고. 계엄령 터뜨리려고. 오죽하면 얘네들이 더 간첩 같아. 왜 탈북자들 북한 정권의 반국가 세력들이 일으켰던 그 북한 입장에서는 간첩으로 보이는 그런 자를 국회의원까지 시키냐. 그런 자를 어떻게 믿고 사상 검증도 안 된 것들을 그 이중 간첩 한 번 간첩은 계속 간첩질을 해. 간첩질이 얼마나 마약같이 무서운 줄 알아요? 그걸 얘네들이 알고 있어. 그러니까 탈북자들을 공천권을 주는 거야. 이놈들이 간첩이거든. 그러니까 중국 간첩까지 미국에 있는 중국 간첩까지 지금 섭외하려고 애니첸 고든찬 같은 놈들한테 네? 돈 줘가며 실권 받아보려고 거기에 들붙어가지고 어떻게 반중정서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도 어떻게 이권 가져보려고 네? 지금 갑자기 중국이 튀어나왔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중국이 튀어나온 이유가 돈줄이 있기 때문에 돈줄. 한번 언급할 때마다 얘네들한테 좋거든. 저는 이 모든 목적에 뭐가 있냐. 전쟁이라고 봅니다. 전쟁. 3차 대전이라고 생각해요. 중국까지 끄집어 드리는 거는 3차 세계대전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라고 봐요. 이 새끼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지들이 살고 싶은 거겠지. 왜냐? 어차피 지들 궁지에 몰렸거든. 궁지에 몰렸거든. 이거 진짜 우리 한번 깊게 고민해봐야 된다고 보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해야 되고 여론화 시켜야 됩니다. 지금 당내에서 이걸 추진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당내의 중진 세력들과 그 엄중한 세력들 그리고 국민의힘의 내각제 개헌을 요구하는 자들이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회의를 열려고 하는데 국회의장의 본회의를 지금 막고 있어요. 못하게.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이거. 개헌이라도 해서 윤석열을 끌어내려고 하니까 국회의 힘으로 결국 국민의 투표권으로 윤석열을 끌어내려고 하는데
윤석열을 끌어내려면 이 개헌을 하려고 하면 국회 본회의를 열어야 되잖아. 국회 본회의를 못 열게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을 압박하고 있어요. 예, 이걸 얘네들이 패를 읽은 거야. 저쪽에서 윤석열 쪽에서 패를 읽은 거야. 그래서 국회의장이 지금 본회의를 못 열고 있대. 자, 그렇게 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여론화 시켜야 돼요. 국민들한테 국회 빨리 본회의 열어라. 예, 국회의장한테 국회의장도 압박해야 되고, 이런 안이 있다. 헌재한테 모든 걸 맡길 수 없다라는 그런 방안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국민의 손으로 윤석열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 있다는 거, 이거 많은 분들에게 전파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방송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 저는 오늘 7시에 또 대구에 동성로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소리에서도 동시 송출 예정이고, 그리고 뭐 제가 필요하면 저 발언을 하더라도 해서 이거 내용을 꼭 알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토요일 날, 네, 또 많은 분들이 모여주셔서 이 여론 형성에 힘을 보태 주십시오. 암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방송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1시간 딱 됐네요. 네, 재방송은 또 저녁 10시에 또 재방송할 예정입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혜정님, 이은경님, 진심님, 네, 무조건 탄핵시켜야 돼요. MJ 플러스님, 네, LI님, 네, 문희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 막 쉬기도 참 힘들고 한데 이렇게 끊임없이 끝까지 지치지 않으시고 스팬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하늘사랑님, 의거 일으켜야 된다. 네. 민주당 5선 4선 인간들 반대. 네. 지님, 헌재에서 8대0 탄핵 인용이 안 나온다면 헌재는 당연히 없애야 된다. 맞습니다. 이 당연한 것을 전원 합의체가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헌재는 정치질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재명 대표의 2심 재판을 기다렸다는 것도 이미 끝났어요. 헌재가 마지막 인계점 뭐냐?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직전에 오전에 이미 선고일을 발표했었어야 돼요. 결과에 상관없이 결과를 보고 얘네들이 지금 윤석열을 각하시킬 거냐 인용시킬 거다라고 재고 있다는 것 자체가 헌재는 이미 얘네들은 끝났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무너졌습니다. 네, 이은경 원포인트 개헌. 네, 원포인트 개헌이죠, 이게. 김선아님, 송서연님, 네, 송서연님 오셨네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자, W님, 네, 우리 W님 또 항상 함께 해주시는 분. 네, 오늘 요 정도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포님 또 우리,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험지지만, 정말 온갖 가짜뉴스와 난무하는 곳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가짜뉴스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가짜 보수를 참칭한 진정한 반국가 세력, 진짜 일본 빨갱이 간첩들에게 여러분들이 속았습니다. 감쪽같이 속았어요. 목사, 마을 이장 이런 놈들이 퍼뜨리는 그 카톡만 믿고 팩트체크 안 하고 감쪽같이 속았어요. 그 책임 여러분들이 무시해야 돼요. 윤석열 찍었던 사람들이 감쪽같이 속은 거예요. 네. 이분들 지금이라도 빨리 각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수 우파라고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빨갱이에요. 그 짓을 하고 있어요. 헌법을 파괴하려고 했던 이 자를 심판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진짜 보수의 진정한 가치, 진정한 진영이 외쳐야 될 목소리입니다. 아무튼 이 정도로 하고 방송 마무리하고 지금 애기 태우러 가야 돼가지고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네.